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오빠와 저 둘만 있는 남매였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는 오빠를 남편처럼 생각하고 모든 정을 다 주어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전 당연히 차별을 받고 성장했고요. 생선 한 토막이라도 살점이 두툼한 곳은 오빠 몫이었고요. 전 먹다 남은 가시에 붙은 살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먹었답니다. 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닭 한 마리를 삶아도 다리 2개는 오빠 차지고 저는 국물이나 떠다니는 살점 몇 개를 먹어도 배부른 척하고 상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오빠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안 그래도 하녀의 무술이었는데 오빠 밥을 해주기 위해 상경을 했습니다. 엄마는 농사를 지어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올라오실 수가 없으니 그 대안으로 제가 온 겁니다. 전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신림동 근처 역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오빠는 입학하자마자 여자친구들을 양다리에 문어다리로 사귀면서 신나게 놀며 대학생활을 만끽했고 저는 설거지와 아침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에 교복을 벗지도 못하고 오빠 뒤치덕거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용돈 한 푼 못 받고 봉사하듯이 얹혀 사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가끔 전화하셔서 오빠를 하늘같이 대하라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서 공부만 하라고 용돈을 풍족하게 송금하곤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생활비로 주는 돈 외에 제가 쓸 돈은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공부 열심히 났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솟아났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영원히 이 집안의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살림을 해가면서 새벽잠도 설쳐가면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가르쳐주기는커녕 여친과 술이 떡이 돼서 자취방에 데리고 와서 껴안고 자는 짓까지 했습니다. 오냐오냐 키워서 뭐가 뭔지 모르는 철부지로 성장한 겁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살림 똑바로 하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21세기를 살면서 보기 힘든 농촌 집안 풍경도 이렇게 천박하진 않았을 겁니다. 전 미친 듯이 더 공부에 매달렸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빠는 학사 경고를 받고 도망치듯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아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고 심파도 그런 심파가 없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막장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요? 오빠 학점은 자취방으로 성적표가 와서 보게 됐는데 엄마 연락처 대신 제 번호를 적어놔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거였죠.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홀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20년 넘게 살아온 결과가 이건가 싶고 전 이미 고3이라서 일단 졸업을 해야 했으니 오빠가 군대를 갔다고 다시 시골로 전학을 갈 순 없었어요. 생활비를 받으면 그걸 반으로 나누어 저축을 했어요. 오빠가 가끔 휴가도 나오고 하니 그때 고기라도 사 먹이겠다고 하면서 알뜰하게 돈을 모았죠. 그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 악물고 공부를 했죠. 코피가 쏟아지는 건 예사고 잠이 부족해 실신하기도 해서 보건실에 누워있는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했죠. 국가 장학금으로 받는 돈도 있었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났죠. 엄마에겐 의대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고 연락을 서서히 끊었어요. 엄마는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좋아하시면서 언제 밥 한 끼 먹으러 내려오라는 겁니다. 뻔하죠.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막걸리 술 따라드리고 종일 서서 잔치상 차리고 치우고 거두는 거 하라는데 제가 가고 싶겠나요? 대충 알겠다고만 하고 공부할 게 많아서 방학 때나 생각해보겠다고 얼버무렸어요. 의대는 등록금도 비쌌기 때문에 과외 알바를 구해서 열심히 그룹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번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본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수중에 모인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주식을 샀습니다. S전자와 그 비슷한 우량주 두어 군데를 더 투자를 했죠.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였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평생 가야 만져볼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자수성가 개념이었죠. 그런데
오빠가 제대하면서 집안이 또 뒤집어졌어요. 자취방에 다시 들어와서 밥을 해주라는 거예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죠. 의대 다니는 것도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장난하나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서울대 이대에 진학한 게 밝혀졌고 오빠가 학사경고 받아서 학점이 모자란 탓에 유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처음으로 오빠는 엄마에게 빗자루를 엄청나게 맞았고요. 전 대놓고 얘기했죠. 저는 알아서 잘 살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평생 이런 집구석에서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면서 뺨을 올려붙이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집에 있던 삽을 들고 와 오빠를 죽지 않을 만큼 팼어요. 엄마가 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지만 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피범벅이 돼서 저에게 빌고 빌었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정신 차려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최소한 키워진 밥값은 하고 살아. 네가 내 오빠라는 게 쪽팔려 죽겠다. 살아서는 절대 보지 말자. 알았니? 그렇게 저는 집안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자대 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은 소문으로는 오빠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여자하고 사귀다가 임신을 시켜 시골집에 들어가 산다고 들었죠. 취직도 지방에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갔고요. 정말 꼴값을 하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있을 턱도 없고 엄마도 대출받을 능력도 없는데 어쩌겠나요? 저에게 병원 전화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의국에서 절 기다리기도 하는 걸 외면하고 도망쳐서 지금껏 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우로 일하는 이대 선배와 조심스럽게 사귀고 있었죠. 저 하나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집안끼리 인사를 시켜야 할 땐 어쩌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냥 돌아가셨다고 할까? 오빠는 뭘 한다고 말을 해야 하나 골치가 점점 아파지는 겁니다. 선배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전 정말 멘탈이 무너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즈음 엄마가 몸이 쇠약해지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비가 없으니 농사짓던 땅을 팔고 집을 오빠에게 증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빠란 놈은 제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가슴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버틸까 하다가 그 1억밖에 안 내는 돈 가지고 싸우느니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제가 일하는 병원 근처 고급스러운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제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오빠와 새언니라던 연놈들은 와보지도 않고 집이면 돈을 다 팔아 처갓집에 들어가 살더군요. 전 물심양면으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고 내 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얼마나 사실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아주며 괜찮다며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냐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곁에 있어달라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선배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결혼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즈음 엄마는 선배와 저를 보시더니 처음으로 미안했다면서 잘 살라고 그 말씀을 남기고 얼마 되지 않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렀고 반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 문득 개업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와 의논을 해서 저만 일단 나오는 걸로 해서 모아놓았던 주식의 일부를 팔아 메디컬 빌딩을 마련했고 선배는 모교에서 의대 교수로 남기를 희망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 준종합병원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쁜 딸도 얻었고요. 선배와는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